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48,000달러 저항을 막고 횡보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돌파에 성공하긴 했지만 돌파 직후 곰 세력에 막혔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3,300달러 돌파를 한 뒤 저항을 막고 현재 3,200달러 중후반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3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3,7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사상 최고가 재도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더리움이 가진 단점을 대부분 장점으로 구축한 솔라나가 하루 사이 무려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솔라나는 시가총액 17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유니스왑과 시가총액 10위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마켓인 월마트가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이 또 오프라인에서는 월마트가 암호화폐 결제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뒷심을 힘차게 발휘하면서 다시 48,000달러를 뚫긴 했지만 돌파 즉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47,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적잖은 전문가들은 47,000달러에서 49,0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잘 소화하고 넘어서느냐가 5만 달러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데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켓쉬 우패드기에는 상승하는 이동평균선과 플러스 영역의 RSI 지수는 황소 세력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황소가 하락 반전 시그널인 상승 쐐기형 패턴의 저항선 위에서 거래가 되면 약세 패턴을 무효화하고 53,000달러 또 6만 달러까지 랠리의 문을 열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쐐기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42,000달러 또 심지어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37,0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이 다소 침체한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의 제도적 채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SEC에 새로 접수된 자료를 보면 자산관리사 4곳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 GBTC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소 예민한 상황이지만 기관의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긍정 시그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 달러를 향해 가느냐, 다시 3만 달러대로 주저앉느냐, 이걸 결정짓는 꽤나 예민한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디 황소 세력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시 3,300달러에 올라섰다가 저항을 맞고 3,200달러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기술 분석가인 저스틴 베넷은 이더리움이 3,190달러에서 이전 저항을 돌파한 뒤 3,500달러에서 3,700달러 영역까지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만약 3,700달러 이상으로 이동하면 잠재적으로 4,377달러 저항선까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전고점은 4,356달러인데 시장 전체의 상황만 잘 받쳐준다면 런던 하드포크 이후 힘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단연 소각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 이후 8월 16일 오후 기준 5만 이더 넘게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소각된 것으로 24시간 기준으로는 1분의 4이더 넘게 계속해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소각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까지 크게 키워가고 있는 만큼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자타 공인 스마트 컨트랙트 1위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등장한 프로젝트가 이오스, 테조스 등의 프로젝트인데 대부분 이더리움의 비교 대상으로는 아직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아성을 넘어서겠다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그 가운데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얻은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 바로 솔라나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어 온 속도와 수수료 이슈를 잡겠다면서 등장을 했는데 솔라나는 획기적인 개선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가 1초에 5만 건 이상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가 솔라나로 이사를 가는 진기한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이슈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001달러 이런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공짜 이런 식의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이후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솔라나가 무려 하루 사이 40% 넘게 폭등한 것은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솔라나의 폭등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영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지난 5월의 전고점이었던 55.91달러를 단숨에 넘어서며 60달러대를 달성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시총 180억 달러의 유니스왑과 전체 랭킹 10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유니스왑은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1등 디파이 이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데 하필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가진 솔라나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꽤나 재미있는 양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만한 이슈는 바로 월마트가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월마트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 생산 부문에 전문가를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고 암호화폐 전문가로 못 박은 것을 보면 결제 시스템이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만약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든 아니면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든 두 가지 상황 모두 시장에는 꽤 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원 수만 160만 명에 달하는 전통 오프라인 대형 마켓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마트의 경우에는 2019년 비체인과 블록체인 분야 협력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에 이미 상당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비체인의 제휴를 통해서 신선식품 등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던 겁니다.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월마트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가올지 무척 궁금한 지점입니다. 중국이 평가하는 최고의 코인 프로젝트는 뭘까? 맞습니다. 중국 코인이 1등을 먹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5차 퍼블릭체인 평가를 보면 이번에도 이오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11위에 그친 것을 보면 중국 코인을 앞세우고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프레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등은 이더리움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트론과 이오스트, 테조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응용성과 기초 기술, 또 독창성으로 나누는데 응용성 부분에서 1위는 이더리움, 기초 기술에서는 이오스트, 독창성에서는 비트코인이 부문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종합 1위를 이번에도 이오스가 차지했다라는 건데 중국에서는 역시 이오스가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업계 사람들과 꽤나 자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에이다 90%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던 유명 분석가 피터 브렌트를 엄청 격한 수위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트위터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먼저 한 방을 날린 건 노보그라츠였는데 그는 에이다가 시총 3위인 것은 미스터리다. 내가 만나본 20여 명의 스마트한 업계 사람들 가운데 카르다노가 개발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호스킨슨이 발끈했는데
문장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내가 만나본 20여 명의 스마트한 은행가 중에 어떤 암호화폐도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노보그라츠를 비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에이다가 아직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관심, 기대 이상의 관심을 받은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알론조 하드포크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다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지점을 맞이하게 된 건 역시 분명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참 영리한 회사입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DID 프로젝트인 이온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서 투기냐 투자냐 이런 논란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빅테크가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을 안길지도 모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알리바바와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원이 참여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르고스 솔루션인데,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기반해 익명 제보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신뢰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라는 고질적인 이슈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의미 부여가 되는 소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연일 놀라는 지점입니다. 그만큼 기존의 혁신과 새로운 혁신이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간 어느 과도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를 통해 동시에 세상의 변화까지 맛볼 수 있다는 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